네, 4월 19일 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지난주에 증시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오늘도 국내 증시 지난주에 좋았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 지수가 지금 어느덧 1030포인트를 넘어가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코스피 지수도 나쁘지 않지만 최근 이제 4월 들어서면서 시장 랠리, 코스닥 시장이 이제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정말 눈에 띄게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거.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라운딩을 돌 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파3홀이다라고 강조를 좀 해드리면서 증시가 지금 웬만한 악재가 그냥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를 그냥 다 묶고 가는 분위기.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가상화폐 규제 소식이 이게 증시에는 약간의 호재성 이제 모멘텀이 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좀 가담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수급 상황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데 일조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각 섹터별로도 오늘 중요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 터져 나오다 보니까 하나씩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찬찬히 한번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외국인의 매도 규모도 소폭 들어오고 있는 네. 가운데 오늘도 연기금 쪽에서 이틀 연속 매수에 나서주고 있거든요. 개인 역시 순매수 여력 충분하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네, 흐름이 맞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뭐 미국 쪽 투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TSMC에서도 정전이 나가지고 맞습니다. 품귀 현상이 지속될 그렇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 섹터 계속해서 들고 가도 좋겠죠? 아니, 저는 너무 아쉬운 게요. 네. 사실 이런 이슈들이 좀 하나씩 순차적으로 좀 나와주면 좋을 텐데 오늘 한꺼번에 지금 호재성 이슈들이 다 부각이 돼버리니까 반도체 종목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찬찬히 좀 공략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기가 훨씬 좀 편할 텐데 오늘 그냥 장 출발하자마자 한 1시간여 만에 웬만한 뭐 반도체 장비, 전공정, 후공정 장비 종목들 그리고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까지도 다 급등을 한 상태거든요.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해줬던 것처럼 지난 주말에 TSMC의 이제 정전 화재 소식 때문에 MCU 칩 이제 품귀 현상, 가뜩이나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품귀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MCU 칩까지 이제 확대가 좀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가전용 반도체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이제 모바일 AP까지도 지금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간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중소형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은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삼성전자의 주가와는 상관없이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실적에 대한 이제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장비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IT 종목들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잘 세팅을 해놓으셨던 분들은 오늘 오전장은 정말 뭐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앞으로 뭐 삼성전자의 주가와는 별개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정말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조금 동종 기업들 중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나 혹시나 오늘 약간 좀 뒤처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확실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순매수를 하는 걸 고려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 조정 시 매수 의견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반도체가 끌어주고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 밀어주는 그렇죠.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코로나19 관련주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주말 효과 때문에 뭐 확진자 숫자가 한 500명대로 이제 살짝 좀 줄어들긴 했지만 네. 계속해서 지금 500명, 600명, 700명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되는 추이는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인도발 이제 이중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이 좀 됐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거든요. 거기에다가 미국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은 백신을 정말 여유 있게 확보를 해놓은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부스터샷, 보통 우리 화이자라든지 모더나와 같은 이런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을 기준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면역, 집단 면역 혹은 이제 중화 항체 형성에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부스터샷 2번이 아니라 여기에 한 번 더 이제 접종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부스터샷까지 했을 경우에는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도입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늘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끌어주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백신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밀어주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두 업종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요 두 업종에 여러분들이 꼭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재차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수급 어려움에 따라서 CMO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우리 지금까지 영민 DJ께서 편입한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심텍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PCB 쪽 품귀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네. 기판 가격이 폭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텍도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사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심텍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때 딱 말씀드렸던 게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심텍은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훨씬 더 좀 저평가되어 있다. 기판 가격이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제로 2분기, 3분기 때 삼성전자 이제 투자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이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심텍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거든요. 오늘 동종에 이제 같은 기업인 대덕전자도 장중에 지금 2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심텍 역시도 12%가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기판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간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반도체 수요가 이제 각계각층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주말에 나온 이제 재밌는 보도 중에 하나가 지금 그래픽 카드 가격이 너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숙박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도 막 그래픽 카드를 그냥 떼가지고 도망가는 이제 좀도둑들이 생겼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야말로 반도체 칩 그래픽 카드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수요가 이제 중국 쪽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따라서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하는 현상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난주가 정말 심텍 같은 이런 종목들 눌러있던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정말 좀 좋은 기회였고요. 화요일 날 이제 매수하고 나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고점 대비하면 거의 15%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목표가를 이제 27,000원 말씀드렸는데 뭐 잘하면 오늘 장중에라도 이제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상향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500원으로 심텍은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가지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리 PCB 쪽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12% 넘는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앞으로 모멘텀 역시 충분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확실히 오늘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한데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은 3월 30일에 편입하신 어버브 반도체를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더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사실 원래 이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까지 급등할 종목은 아니거든요. 3월 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지금 딱 2주 정도 지났는데 오늘 주가가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18,000원대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모멘텀이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TSMC의 이제 정전 사태 때문에 MCU 칩이 이제 품귀 현상이 심화될 거다. 앞으로 이제 수개월 동안에 이 MCU 칩 품귀 현상이 이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장 출발하자마자부터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반도체 종목들을 가장 먼저 이제 이끌고 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급등을 하고 나니까 차량용 반도체 오늘 조금 전에 이제 핫파이브 종목으로 이제 소개됐었던 SFA 반도체라는 종목도 10%가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해성 DS도 지금 장중에 8%가 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이슈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50조 플러스 알파 지금 투자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미국에 뭐 몇 조 원을 투자한다, 뭐 텍사스 외에 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반도체 투자 역시도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지금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건 없지만 주말에 나온 이제 보도를 통해 확인해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P3 소위 말해서 이제 평택 P2 공장까지는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P3 공장도 이제 올해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발표할 거다.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되면 50조 플러스 알파 정도 이제 규모가 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P3 공장은 당연히 파운드리 이제 공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다 급등을 하면서 테스나라든지 뭐 해성 DS, LB 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재료가 이제 조금 시차를 두고 같이 나왔다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좀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오늘 약간 이제 오전에 좀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들도 분명히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어느 분야에 얼마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어떤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몇 주 전에 SK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 사이에 소송이 이제 합의되고 난 이후에 2차 전지 종목들을 움직이는 걸 보면서 비슷한 논리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뉴스가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다 급등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호재에 민감하게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정고점을 넘어가지 않은 종목들도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좀 선별을 해가지고 선점하는 전략으로 주 초반에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날인 것 같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현재 41%대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에 이어서 오늘도 시청자님들께서 문자 상담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효성화학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8만 9천 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살펴보니까 3월부터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오늘도 8%대 급등이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요. 뭐 더 수익을 극대화해 볼까요? 지금 특히나 이제 화학 소재 기업 중에서 효성 그룹주들이 정말 지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효성 TNC라는 종목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지금 100만 원까지 지금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효성 TNC가 지난주에 16% 급등을 했고 오늘은 효성 화학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지금 4% 거의 15% 가까이 급등세가 좀 나타났거든요. 결국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다. 이게 무슨 재료나 테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효성그룹주들이 올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지금 실적이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똑같이 이제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효성화학 뭐 문의해 주신 종목 주가도 충분히 낮은 가격에서 잘 매수를 좀 해놓으셨고 요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눌림목을 이제 잘 만들고 나서 오늘 이제 갭상승 출발했다가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들 전 고점 이제 33만 원대에서 약간 이제 차익 매물들 좀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눌림목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추세 자체는 저는 충분히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36만 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정도 가격까지 이제 올라간다면 거의 한 30% 가까이 수익 나는 거거든요. 36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성장 속에서 효성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있다. 36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코리아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970원에 비중 13%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뭐 거의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윗꼬리를 좀 살짝 달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코리아나는 그냥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코스맥스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레 그리고 클리오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견조하게 잘 뻗어가고 있는데 코리아나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우하향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어쨌든 지금 소외가 되어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중국 수혜주들, 뭐 게임주들도 그렇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경제 회복 속도가 지금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또 중국향 소비 수혜주들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까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분명히 좀 살아나고 있는데 코리아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들어눕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손실이 큰 자리가 아니라서 차라리 이 종목은 교체를 해가지고 나는 굳이 화장품을 좀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대형주들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저는 코스맥스가 충분히 수익을 좀 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코리아나는 뭐 매수가 근처에서 과감하게 매도를 좀 하시고 다른 화장품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리아나 매도 의견 남겨주시면서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우리 영민 DJ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알아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네. 오늘은 제가 계속 IT 종목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 업종 안에서 한 종목씩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35만 3,500원에 한미약품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 CMO 기업들이 지난주부터 정말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팜과 같은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시기에는 정말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다만 후속주들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녹십자도 여러 차례 이제 언급드렸었고 오늘은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결국은 정부에서 얘기한 백신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5, 러시아의 백신이 아니다라는 거 이제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원래 우리 2분기부터 우리나라가 도입하기로 했었던 이 모더나 백신과 관련된 CMO 기업들을 찾는 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8월부터 이제 정부가 얘기한 대량 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모더나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럼 모더나가 이제 개발한 이 mRNA 백신의 CMO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지 그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한미약품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미약품은 정말 그야말로 기술 이전을 많이 한 회사 그리고 상당히 좀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연구개발 위주의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게 뇌시, 소위 말해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라고 하는 이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각종 이제 대사성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다수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미국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제약사에 이제 기술 이전한 롤론티스라는 회사가 롤론티스라는 이제 신약이 이제 시판 허가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테넥스에 이제 기술 이전한 오락솔도 역시나 시판 허가를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올해 요 두 개 정도는 잘하면 미국 FDA의 시판 허가까지도 이제 가능한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판 허가가 떨어진다면 주가가 아주 강하게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다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한미약품을 소개해드리는 포인트가 실제로 이 신약 파이프라인보다는 백신 CMO로서 한미약품을 한번 재조명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백신 CMO 기업이다라고 하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상장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녹십자, 바이넥스 뭐 이런 종목들을 이제 백신 CMO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한미약품 역시도 이 백신 CMO 기업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게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게 지난 1월 달에 바로 이 한미약품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해가지고요. mRNA 백신 이 제조와 관련된 이제 청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한미약품이 이제 평택의 바이오 플랜트 소위 말해서 이제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대규모 평택 바이오 플랜트에서 이미 GMP 이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이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미약품의 이제 인프라를 이용해서 원료 의약품부터 해가지고 mRNA 백신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효소의 합성 그리고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모두 다 이제 가능한 그런 이제 제조 설비들을 이제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열심히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이걸 당장 어떤 기업들한테 기술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많은 기업들한테 자기들의 어떤 제조 설비라든지 혹은 생산 어떤 비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주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한미약품 같은 기업은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백신 제조와 관련되어 있는 원료 생산품, 효소, 완성 모든 걸 이제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미약품도 충분히 이제 고려 대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5만 3,500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2만 원, 손절 가격은 32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들어서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미약품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IT 쪽일까요? 네, IT 종목인데요. 네. 두 번째 종목은
28,500원에 캠트로닉스를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4월이 들어서면서 4월 초에도 캠트로닉스를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제우스도 제가 그랬잖아요. 2번, 3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면서 드디어 제우스가 지난주 금요일 오늘까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33,000원 목표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캠트로닉스를 강조를 해드릴 텐데 사실 여러분들께 V2X라든지 ADAS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이슈에 대한 거는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폴더블 스마트폰, 샤오미가 갤럭시 폴드를 완전히 카피한 이제 폴더블 폰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1분 만에 3만 대가 완판됐다라고 하거든요. 하반기 때 삼성전자 역시도 이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업을 강화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1분기 실적이 아직 캠트로닉스는 발표를 안 했거든요. 폴더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갤럭시 S 시리즈, A 시리즈와 관련되어 있는 수혜 덕분에 1분기 때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은 미래 성장 동력, 지금 현재는 갤럭시 폴드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업에서 돈을 정말 잘 벌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캠트로닉스를 강조를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8,50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목표 가격은 32,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반도체 종목들 그야말로 죄다 급등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좀 공략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백신 CMO 관련된 기업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